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사 최유연입니다. 오늘 드디어 파트 3 마지막 시간입니다. 파트 3 시작할 때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여기지 않을까 제가 노파심에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또 어김없이 마지막 시간이 또 오네요. 이게 파트 3가 정리가 좀 되고 나면 파트 4, 5는 굉장히 좀 쉬운 내용들이 많으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좀 힘내셔서 으쌰으쌰 해서 저랑 같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좀 가지고 복습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가끔 문제에 출제되는 제가 그때 팁에 나온 얘기 좀 읽어보라고 말씀드렸던 마이스터가 제시한 기다림에 대한 심리적 대기 관리 중 지켜져야 하는 기본 원칙이 잘 정리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보시면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답은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시간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보다 더 길게 느껴진다. 그런 거죠. 시간이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10분인데 너무 빨리 흘러가는 10분이 있고요. 너무 늦게 더디게 흘러가는 10분이 있다라는 거죠. 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 책을 읽거나 하면 금세 시간이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훨씬 더 길게 느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대기 시간에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게끔 잡지도 보여주고 신문도 구비를 해놓고 텔레비도 또 구비를 해놓고 뭔가 하실 수 있게끔 대기 시간을 짧게 느껴지게끔 하는 대기 관리 역시도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중에 수요 측 조정 기법 중에 성수기 수요 감소 전략이 아닌 것을 골라라 하는데, 자, 수요를 조정을 해서 뭔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방법 중에서 성수기 때 수요를 좀 감소시키는 방법들로 뭘 쓰냐라는 건데,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한 가지만 빼고 한 가지는 비성수기의 수요를 진작시키는 전략이죠. 바로 서비스 시설의 용도를 변경시키는 이 4번을 제외한 1번부터 5번까지 고객들과 의사소통하고 우선순위 관리를 하고 성수기의 가격을 전액 부과해서 가격에 대한 부담을 좀 느껴서 비성수기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성수기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전략으로는 예약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4번만 제외하고는 다 성수기 수요 감소 전략이 맞기 때문에 답을 4번으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저번 시간 복습을 좀 해보았고요. 오늘 시간은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마지막 시간으로 서비스 가격 관리랑 수율 관리 그리고 서비스 기대 관리까지 요 두 꼭지를 가지고 한 강을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가격 관리에 4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 가격 관리를 하느냐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수익적인 목표가 있고요. 원가 보전의 목표가 있고요. 수요 창출의 목표가 있고 고객 기반 구축 목표가 있다. 우리가 서비스의 가격을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4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격 관리를 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수익적 목표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적 목표는 기업의 이윤 추구 목적과 부합한다라고 시작되어 있는 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서 수익적인 목표, 원가 보전의 목표, 수요 창출의 목표, 고객 기반 구축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 서비스 가격 관리라는 것을 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비스의 가격 결정이 제품보다 어려운 이유를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서비스 가격 책정하는 앞부분에서 잠깐 언급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서비스 자체가 제품이랑은 다른 서비스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서비스 수요의 특성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서비스 가격 관리랑 수율 관계에 대한 부분을 오늘 시간에 배울 건데요. 서비스 가격 관리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것인가 좀 알아보신다면 서비스 가격 관리의 4가지 목표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수익적인 목표, 그리고 원가 보전의 목표, 그리고 수요 창출의 목표, 고객 기반 구축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 가격을 결정하고 서비스 가격을 관리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요. 서비스 가격 결정이 굉장히 제품보다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도대체 제품은 딱 보면 이 정도는 이렇게 책정이 돼서 이 정도 가격을 주는구나 라는 게 좀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서비스 같은 경우는 받고 난 뒤에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비싸지? 이해가 안 되는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도 간혹 있다라고 보시면, 그만큼 서비스가 제품보다는 가격을 결정하는데 어렵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의 가격 결정이 제품
전부 다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책에 나와 있는 부분 한 번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다고 하면 원가 중심의 가격 결정이 있고요. 경쟁 중심의 가격 결정이 있고 마지막으로 수요 중심의 가격 결정 방법,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가 어떤 만큼의 가치를 갖고 이만큼의 가격이면 되겠구나라고 책정하는 그 가격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가 중심의 가격 결정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보다는 기업이나 경쟁사를 바탕으로 한 방법이고요. 원가의 기초에서 가격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의 비용 플러스 내가 뭔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이만큼은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기준 자체가 원가 중심에 있다라고 해서 원가 중심 가격 결정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면 여기에 간접비와 이익을 추가해서 산정을 하고 공공 서비스나 하청, 도매, 광고 등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그 원가 중심의 가격 결정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서비스를 구매 단위로 구정해서 단위당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또 원가 중심 가격 결정 방법이 좀 어렵고요. 많은 서비스가 산출 단위보다는 투입 단위로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밖으로 나오는 것보다 내가 얼마만큼 집어넣는지, 원가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주로 컨설팅이나 엔지니어링, 건축, 상담 등의 대부분의 전문 서비스가 시간당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런 것들이 다 원가 중심의 가격 결정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가의 기초에서 서비스 가격을 결정할 때는 특성 서비스의 원가를 산출하기에 어렵다. 특히 기업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계산이 더 복잡해진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원가의 구성 요소가 원자재가 아닌 직원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원자재가 아니라 직원의 시간이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더 복잡해질 수가 있구나라고 원가 중심의 가격 결정 방법이 서비스에 접목이 됐을 때는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가격 중심의 가격 결정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기업과 경쟁사를 바탕으로 한 방법으로 같은 업종 내의 경쟁 기업들이 같은 업종에 있는 경쟁 기업들이 어떤 만큼의 가격을 책정하는지 그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좀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격의 근거를 두고 그것과 상대적으로 비슷하거나 차이를 갖도록 결정하는 거다. 내가 약간 비싸면 내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약간 비쌉니다. 내가 좀 약간 싸게 한다고 하면 이런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약간 쌉니다. 결국에는 그 기준이 되는 게 경쟁사라는 거죠. 나랑 똑같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들이 가격을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수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서비스를 가점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게 많은 기업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들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들끼리의 단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공정거래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항공사, 렌터카의 경우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크게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비싸고 조금 싼 정도? 그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을 정도라는 거죠. 서비스 표준화가 명확하고 가격이 유일한 비교 대상이 되는 업종인 경우가 이렇다. 그래서 가격 정책에 미치는 경쟁 요소, 그리고 가격 경쟁이 심해지는 경우, 가격 경쟁의 감소 방안, 그리고 경쟁 중심의 가격 결정의 어려움, 이렇게 해서 그 표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가격 중심 가격 결정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좀 알아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그 가격 결정 방법이 바로 수요 중심의 가격 결정 방법입니다. 이것은 앞에 두 가지의 그 가격 결정 방법과는 조금 다르게 고객의 가치 인식과 부합되는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비금전적인 비용 부분들과 그리고 가격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좀 알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금전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정보 탐색 사용과 관련된 시간, 노력, 그리고 불편함 등을 반영한 비율이다. 금전적으로 책정되지 않는 비금전적인 부분들까지 다 고려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생산 과정에 관여할 때 증가하고 시간, 물리적, 심리적 감강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비금전적인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좀 책정하는 것이 바로 수요 중심의 가격 결정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가격 탄력성이라는 이 용어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가격 탄력성이 좋다,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라고 할 때 가격의 변동이 그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그게 탄력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격 탄력성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경우에는 비탄력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개념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 그래프를 볼게요. 여기 좀 경사가 완만하지 않고 경사가 급격한 이 그래프를 보면 가격이 비싸든 싸든 크게 상관이 없이 수요에 큰 영향이 없는 거죠.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래 그 정도니까 살 수 있어. 가격이 크게 싸지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비탄력적인 경우고요. 이게 가격이 되게 싸면 확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격이 되게 비싸지면 살려는 사람들이 확 줄여서 가격이 어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그게 탄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그 서비스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조금 한번 읽어보시면서 넘어가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서비스 수율 관리라는 개념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수율 관리라는 것이 어떤 공장, 제조업에서 나왔던 용어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을 좀 서비스에서 접목시켜서 우리가 서비스 수율 관리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자라는 의미로 좀 가지고 왔는데, 공정의 각 단계에서 제작업 또는 부품의 폐기 등의 분량을 포함하여 관리하는 지표다. 굉장히 내용이 좀 어렵죠. 자, 항공사, 호텔, 렌터카, 특송 서비스, 효과적인 사용, 그러니까 이거 서비스 수율 관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업종이 바로 이런 업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용 능력이 제한된 서비스에서 수요와 공급의 관리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 수율 관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공사나 호텔, 렌터카, 특송 서비스 이런 특정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좀 생각해 보시면 서비스 수율 관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거든요.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그 가용 능력이 이만큼인데 이만큼보다 훨씬 더 많이 원할 때 수요가 어떨지에 따라서 어떠한 전략적인 방법을 써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는 거거든요. 수율 관리가 아래와 같은 상황일 때는 이 수요 관리가 훨씬 더 우리가 이윤을 창출할 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세분화 가능한 시장일 때 서비스 수요 관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훨씬 더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수요가 변동하는 경우, 그리고 사전 판매가 가능한 경우, 소멸하는 재고가 쌓이지 않고 바로바로 소멸하는 경우, 그리고 가용 능력 변경 비용과 한계 판매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율 관리를 통해서 그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판단을 좀 하시면 되고요. 뒤에 수율 관리 시스템의 기본 요소를 보면 초과 예약과 서비스 능력 배분, 그리고 차별적 가격 결정,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여러분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수율 관리 시스템의 기본 요소가 바로 이 세 가지인데, 초과 예약을 하는 것이 바로 항공사 좀 생각하시면 돼요. 항공사의 자리가 10좌석이라고 하면 일단 어떻게 파냐면 100자리를 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약을 해놓고 나중에 취소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우리가 100자리가 있는데 110개를 판 이유는 그동안의 과거의 수율 관리를 해보니까 보통 100자리를 우리가 팔아도 110명의 예약을 받아도 문제없이 그게 진행이 되더라는 미리 데이터를 가지고 수율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덮어놓고 초과 예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100개의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 110개 정도는 팔아도 충분히 문제없이 취소되는 것들을 취소시키고도 내가 충분히 이거를 정리가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100자리라고 딱 100개만 받았을 때 20자리를 만약에 누군가 취소를 했다고 생각하면 저희한테 바로 데미지, 이익을 볼 수 없는 마이너스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혹시 10자리를 취소될 것까지 감안해서 110자리를 판다거나 이런 식으로 초과 예약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비스 능력 배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도 항공사 얘기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차별적으로 가격 결정하는 거. 자, 항공사, 호텔, 렌터카, 특송 서비스 다 성수기와 비성수기 똑같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 예약이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많이 나죠. 그래서 차별적인 가격 결정 역시 수율 관리 시스템의 기본 요소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서비스 기대 관리인데요. 여기서 저번 시간에 허용 구간 얘기하면서 고객이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기대된 수준과 자, 정말 이 정도, 이 서비스는 최소한 요만큼은 돼야지 라고 아주 기대를 떨어뜨려서 최소한의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이만큼에서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이 바로 허용 구간이거든요. 그 기대 수준 얘기하면서 허용 구간이 나오는데 기대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자, 우리가 최고 서비스 수준이 이만큼이고 나 이만큼은 받아야 돼 라고 하는 희망 서비스 수준이 있고요. 자, 적어도 요 정도는 해줘야지 라고 하는 최저 서비스 수준이 있다. 이 희망 서비스와 최저 수준의 사이가 바로 허용 구간이고 이 정도 이런 서비스일 거야 라고 하면서 예상 서비스 수준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호텔에 가면 요 정도는 받아야지. 거기는 뭐 가격이 그만큼이니까 그 정도 서비스도 괜찮아 라고 예상되는 서비스 수준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서비스 기대 관리에는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치냐 보니까 내부 요인도 있고 외부 요인도 있고 상황적 요인도 있고 서비스 기업적인 요인도 있다. 단순히 한 요인만이 그 고객이 서비스 기대, 예상 서비스의 수준을 가늠하는 고객 기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다 요인들이 다 섞여서 원활하게 돌아갈 때 어떤 특정 요인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하게 한 요인에 그런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기대 관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용 구간에 대한 얘기는 허용 구간 부분은 여러분이 좀 다시 한번 책에서 나오는 부분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객 기대의 선행 요인에서 내부 요인 이런 요인이 있고 외부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서비스 기업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이것들이 서로 다 상호작용을 해서 결국에는 고객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다음 중 수율 관리 실행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1번 기업이 이익 극대화하면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2번 고객이 서로 다른 가격에 불쾌함을 느끼지 않도록 학습시켜야 한다. 3번 수율 관리 시스템이 성과급 구조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4번은 종업원들이 수율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이다. 자, 수율 관리 시스템은 초과 예약, 고객 그룹별 차별적 가격 결정의 두 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된다.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자연스럽게 읽어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5번의 수율 관리 시스템은 자, 세 가지 말씀드렸죠. 초과 예약, 서비스 능력 배분, 그리고 차별적 가격 결정.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결정이 된다. 여기는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수율 관리 실행에 대한 내용 중으로 틀린 게 되겠죠. 초과 예약, 서비스 능력 배분, 차별적 가격 결정이 세 가지로 수율 관리를 이루는 구성 요소다라고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수율 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문제로 등장하는 경우는 크게 많지 않아요. 저희가 7강, 8강보다는 9강에서는 사실 그 고객 기대 관리 부분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문제로 가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가지고 와 봤고요. 저희가 그 서비스 경영 전문가가 알고 있어야 되는 전문 용어라고 해서 메타 파트별로 전문 용어에 대한 개념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다 숙지하고 외우는 것보다는 좀 눈으로 익혀서 간혹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맞출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무형이랑 통합형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떠한 용어에 대한 설명만을 알아서는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지만 실무형 통합형 문제를 푸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이 좀 어떻게 이해를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책 좀 읽어보시면서 계속 공부를 좀 해 나가도록 하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서비스 인적 자원 부분, 바로 HRM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한 3강에서 4강 정도로 해서 그 파트 4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파트 3 마지막 시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소 어렵더라도 좀 책 읽어보시면서 차근차근 이해해 보시려고 노력하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 없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긴 시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파트 4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